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이번 시간은 사진과 같은 의자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벌텍스 체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의자인데, 이 의자를 모델링 하기 위해선 자료를 먼저 잘 구해야겠죠. 검색을 통해서 벌텍스 체어를 검색하게 되면 2D 도면도 구할 수 있고 관련된 사진들도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의자를 디자인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도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도면을 뷰포트로 드래그하면 메뉴가 뜹니다. 임포트 파일을 하게 되면 도면이 이렇게 뷰에 들어오게 되죠. 이 도면은 여러 개의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만들 건데,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어태치 멀티를 선택한 다음에 모든 것을 어태치 하시면 하나의 스플라인이 됩니다. 모양별로 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디태치로 떼내고 이름을 주면서 떼내시면 되겠죠. 디태치, 위에 있는 것도 디태치.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포인트만 남기 때문에 지웁니다. DWG 파일 같은 거를 맥스로 가져왔을 때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을 떼냈을 경우에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가 남게 되는데, 다 이렇게 모양별로 디태치를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삭제해버리면 불필요한 요소들이, 보이지 않던 요소들이 같이 삭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삭제를 했고요. 이 두 개는 회전이 되어야겠죠. 얘는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니까 로테이트 A키를 눌러서 앵글 스냅을 켜고 로테이트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는 거는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측면으로 90도 회전시켜 줍니다. 이제 작업할 준비가 다 끝났네요. 위치는 크게 상관없는데 작업을 하시면서 돌려보시면 되겠죠. 모양을 만들 때 가장 좋은 형태는 이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게 편하겠죠. 측면에 보이면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 측면 모양이 보이는데 두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두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 때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스냅을 이용해서 바깥쪽에 있는 라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라인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두 개의 라인이 만들어지면 이제 두 개의 라인은 하나로 합쳐야겠죠. 작업자마다 라인을 만들 때 습관이 있어요. 초급자지만 여러분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첫 점의 위치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만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만들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만들기도 해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첫 점의 위치가 결정돼요. 스플라인은 항상 첫 점의 위치가 중요해요. 지금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첫 점의 위치인데, 첫 점의 위치를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게 필요해요. 이 두 개를 선택하고 명령 중에 make first 명령으로 첫 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노란색이 여기에 모이게 되죠. 에디티블 스플라인 명령 중에 크로스 섹션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크로스 섹션은 첫 점은 첫 점끼리, 두 번째 점은 두 번째 점끼리 순서대로 라인을 연결해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연결된 걸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사각이 되게끔 스플라인이 연결되죠. 현재 있는 건 면을 가진 게 아니라 스플라인으로 연결된 상태니까 여기에 면을 갖도록 해야겠죠. 모디파이 명령 중에는 surface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surface라는 명령을 이렇게 주게 되면 3D 면이 됩니다. 그리고 서페이스에서는 스택 값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해요. 에디테블 폴리를 만들면 이 물체는 면을 갖게 되죠. 물체의 위치를 이동시켜야겠죠. 점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점의 위치를 이동시켜줍니다. 프론트 뷰에서 보고 아래쪽에 있는 건 이 아래쪽, 그 다음 맞춰줍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부분도 정확하게 맞춰주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도면이 있으니까 편하죠. 이렇게 맞춰줍니다. 도면에 잘 맞춰졌으니까 축을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물체는 시메트리 명령을 적용합니다. 모디파이 명령 중에 시메트리를 적용하고 Z축 방향, 그리고 시메트리의 축을 도면의 중앙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럼 양쪽으로 측면에 해당하는 모양이 생기게 돼요.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위아래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 브릿지 합니다. 뒤쪽에 있는 엣지도 선택하고 브릿지 하죠. 그러면 의자 형태가 거의 만들어진 것 같죠? 정면에서 보이는 도면은 뒤쪽으로 좀 빼줄게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해야겠죠.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기준이 되는지 볼 수 있어요.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보더를 이용해서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보더를 선택하고 캡을 합니다. 그럼 이상한 형태가 되죠. 여기서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은 없는 상태예요. 점과 점을 선택하고 커넥트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생기게 돼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 거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모델링 할 겁니다. 폴리곤을 이용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아래로 넘어가는 게 한 번에 선택돼요. 가운데 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셋합니다. 인셋을 하고 컬랩스를 하면 선택되어 있는 면이 하나의 점이 돼요. 이렇게. 그럼 버텍스를 이용해서 중앙에 한 점이 된 그 점을 스냅을 이용해서 Z축 방향으로 아래 바닥에 맞춥니다. 그럼 아래쪽 모양이 완성됐네요. 어렵지 않죠? 위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인셋을 하고 컬랩스하고 점을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형태는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동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듭니다. 측면에도 하나씩 이렇게 형태가 있기 때문에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하고 컬랩스 합니다. 해당하는 점을 선택하고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사진을 참고해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된 것 같죠? 이제 뒤쪽 형태를 만들어 볼까요? 보더를 선택하고 뒤쪽에 해당하는 보더를 선택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캡으로 새로운 면을 만들어 줍니다. 버텍스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계 라인이 이렇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옆면에 해당하는 점을 선택하고 커넥트 합니다. 반대편도 역시 커넥트 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폴리곤으로 양옆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 컬랩스 하면 측면 형태가 거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하고 인셋, 컬랩스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뒤쪽의 형태는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래쪽의 형태가 하나 부족하죠. 아래쪽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개를 선택하고 인셋하고 컬랩스 합니다. 점의 위치를 이제 조정하면 되겠죠. 측면 형태가 있기 때문에 측면에 맞게 조정하시면 돼요. 레프트 뷰에서 Alt X를 이용해서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스냅으로 도면에 형태를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형태가 좀 더 뒤로 간 것 같으니까 살짝만 앞으로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도 더 내려주죠. 뒤쪽 형태도 다 만들어졌고 이 측면에 있는 형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가 있으니까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Alt X 도면의 위치를 참고합니다.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는 이 선이 보이죠? 스케일로 선을 맞춰줍니다. Alt X 그럼 이렇게 뒤쪽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위쪽에 있는 형태가 도면에는 잘 표시가 되지 않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짝 뒤로 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형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2개의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점을 선택하고 뒤쪽에 가운데 있는 점도 선택된지 확인한 다음에 커넥트 합니다. 그럼 새로운 엣지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자 모델링이 완성됐네요. 모델이 완성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된 물체만 보이게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합니다. 이 물체의 모서리는 지금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조정하고 모서리는 부드럽게 보이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챔퍼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챔퍼 모디파이어에서는 기본값을 사용하고 모서리에 챔퍼되는 부분의 어마운트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이렇게 추가해서 부드러운 모서리가 처리되게끔 하고 모서리에 챔퍼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아래쪽에서 앵글 값을 해제하면 모든 모서리에 이렇게 챔퍼가 적용돼서 부드러운 모서리 처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의자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플라스틱 재질을 준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Ray 기본 재질을 가져오고 프리셋에서 플라스틱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디퓨즈 컬러는 블랙으로 할까요? 3 정도의 어두운 회색을 사용하시면 거의 블랙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글로스니스는 0.8 정도 사용할게요. 리플렉트 컬러는 120으로 되어 있네요. 기본 세팅이. 여러분은 여러분 장면에 맞게 수정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IOR은 1.8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플라스틱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값으로 조정하시면 돼요. IOR 값을 조정해서 반사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재질을 적용하고 렌더링 해볼게요. 장면에는 HDRI가 세팅된 상태예요. 테스트 렌더링 옵션으로 렌더링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의자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참고해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조금씩 다가서 보는 것도 좋겠죠. 사용하지 않았던 명령들도 모델링을 하면서 더 익숙해지고 사용하기 편해지기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